자, 갓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오늘 처음 들어온 분들은 저분 뭐 하는 거지? 이럴 텐데, 제가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 감각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썸네일 만드는 법도 몰라요. 그리고 영상 편집도 할 줄 잘 모릅니다. 자르는 거밖에 못해요. 자, 이런 제 단점, 뭐 장단이 다 있으니까 사람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단점이고, 이런 걸 배워서 할 시간이냐? 없어요. 지금 책 써야죠. 지금 이런 거 배우고 뭐 할 시간이 1도 없습니다. 시간은 없고. 그래서 제 채널의 모든 클립들은 썸네일이 다 똑같아요. 네, 죄송하지만. 근데 컨텐츠만은 제가 자부합니다. 좀 디자인은 이쁘진 않지만, 어떤 뭐 이런 인터넷 세상의 정보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뭐 15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시장에서 알아주는 뭐 나름의 강사니까, 제도권 고수라고 불리고 있으니까 믿어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뭐냐면 바로 SK 이노베이션 2023년 상반기 자수서 문항 분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SK 이노 계열이라고 부르죠. 뭐 에너지 계열, 이노 계열 이렇게 부르는데, 이쪽이 좀 통하죠. SK 에너지, SK 이노베이션, 뭐 SK 뭐 SK 이노베이션 이제 SK오는 이제 분사했고 거의. 자, 이런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SK 계열사 중에 에너지 계열 이런 게 있는데, 자, 지금 공고가 떴어요. SK도 수시 채용으로 이번에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계열사별로 혹은 이렇게 그냥 뚝뚝 떨어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어떻게 쓸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재무랑 감사 직무, 이제 문과 직무죠. 이 두 개만 나는데 늘 뭐부터 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직무 분석부터 해야 돼요. 자소서 문항을 쓰기 위해선 직무 분석부터 해주셔야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공고에 굉장히 꼼꼼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려면 어떤 역량과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랑 연결시켜야 돼요. 이 작업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소서닷컴부터 펼쳐놓고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야 합격 확률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실제 문항으로 좀 봅시다. 제가 오늘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지난주 정말 힘들었어요. 자, 아무튼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출신 학교, 가족 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자, 이제 블라인드를 한다는 얘기죠. 뭐 문항 서술 자체에는. 그래서 뭐 제가 일하는 서강대학교다. 그럼 빵빵대학교 이런 식으로 아예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팀으로 수행한 일은 본인의 구체적 행동을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왜죠? 팀이 이런 걸 했습니다 하고 끝내는 친구들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팀전이 아니잖아요. 그 채용이라는 건 개인전이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거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뭘 했을까? 그 팀 안에서의 역할은 뭐였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험 서술을 하실 때. 자, 요번에는 특이하게도 두 개 문항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지난 시즌에 뭐 SK 하이닉스 계열이나 SK 이노 계열 자소서 써본 분들은 요번에 지금 문항이 바뀌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문항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이제 4개씩 하고 굉장히 길게 쓰고, 뭐 1번 문항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최고 수준의 목표 설정 뭐 이런 게 있었는데, 1번 봅시다. 지원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딱 보는 순간 뭐죠? 이거? 그쵸. 직무 역량이에요. 직무 역량. 지원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간 투입, 몰입도 향상, 방식의 변화, 결과물 중 사실 확인이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선택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건 결국엔 디테일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진짜 일을 써라. 너 팩트 아닌 거 쓰면 안 돼. 뭐 이런 얘기고요. 남들과 차별화된 활동 및 노력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그래도 좀 흔하지 않은 것들 좀 써줘라, 웬만하면. 근데 대학생 수준에서 뭐 흔하거든요. 근데 이 차별화가 되고 사실 확인이 되려면 구체화시키고 디테일을 써주면 그건 해결이 돼요. 그렇게 좀 써주시고, 이 문항 결론은 뭐냐? 직무 역량 서술 문항이에요. 직무 역량 서술 문항. 그래서 이 지원 분야를요, SK 이노베이션의 예를 들면 재무직무를 한번 취합해 봅시다. SK 이노베이션의 재무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 첫 번째 분석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뭐뭐 중이에요. 중. 가운데가 중. 네 가지 중. 자, 네 가지 중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문항을 분석을 해야지 이걸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항 분석을 하려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어를 되게 잘하고 싶어. 제가 요즘 일본어를 잘하고 싶거든요. 스즈메 제가 문단속을 어제 보고 왔어요. 제가 뭐 아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귀여운 거 좋아합니다. 사카이 마코토 감독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제가 30대, 20대 후반에 봤나? 초속 5cm.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좋아해서 봤는데, 자 봅시다. 예를 들면 일본어를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일본어를 잘하려면 뭘 하는 방법이 있죠? 뭐 공부를 안 하다가 한 시간 하던 공부를 막 10 시간씩 해. 그럼 내가 전문성이 어떻게 되죠? 일본어를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내 리소스를 이렇게 투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시간을 투입하는 방법. 두 번째는 대충 하던 걸, 뭐 그냥 흘러가듯 하던 걸 완전히 집중해서 새벽에 막 커피 먹고 완전 각성 상태로 막 미친 듯이 몰입도 향상. 이렇게 하면 일본어를 갑자기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 과거에는 그냥 혼자 독학을 했었는데 내가 학원을 가지기 시작했어. 방식을 변화했어. 내가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결과물은 뭐 어떤 식으로 해서든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있죠. 기존에는 귀가 안 뚫리고 눈이 안 보였는데 이제는 일본어 달달 읽고 그냥 귀가 뚫려서 그런 거 자막 없이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거 결과물이죠. 이해되십니까? 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아서 이 지원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요 네 가지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들 중에 '내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시간도 투입하면서 몰입도도 넣고 방식도 변화시켜서 결과물이 나온 친구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몰입도만 향상을 시켰더니만 결과물이 달라진 친구도 있을 거고 방식을 변화시켜서 결과물이 나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마 결과물은 대부분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셋 중에 조합이 일어나거나 하나만 써도 돼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경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번 문항은 이제 시간을 투입한 거, 시간이라는 변수, 리소스. 그리고 2 번은 미친 듯이 몰입해 가지고 뭔가 열정적으로 뭘 한 느낌이 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걸로 가시고, 방식의 변화는 창의나 혁신, 변화 뭐 요런 코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직무 역량을 상승시켰다면 고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결과물은 웬만하면 전 다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남들과 차별화된 활동 및 노력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그러니까 700자에서 1000자까지거든요. 1000자면 한 2개까지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크게 2가지 한번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거를 늘리기 위해서 시간을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어떤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 이런 경험이었는데요 하면서 달랑 나눠서 어떤 경험서술 들어가고 또 달랑 나눠서 두 번째 경험서술 들어가고 랩업하고 뭐 요런 구조로 쓰면 꽤 천자 쓰기에 괜찮을 거예요. 한 2개 정도. 예, 그런 식으로 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구조가 요렇게 되는 거죠. 서론, 그다음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 랩업 요렇게 해 주면 되고요. 요거 서술할 때 글의 구조는 스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역할을 이런 걸 해서 어떤 액션을 해서 결과물은 이랬어요. 이때 인제 이 태스크 액션, 그러니까 스타라고 하죠.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이거 할 때 요 가운데 들어갈 내용, 그 경험들이 시간 투입이냐, 몰입도 향상이냐, 방식의 변화냐, 아니면 2개씩 조합이냐, 3개가 다 들어갔냐, 뭐 이런 느낌들로 에피소드 픽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직무 분석이 돼야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SK이노베이션의 재무직무, SK이노베이션의 감사직무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계열사들도 이거랑 똑같은 데가 있어요. 그쵸? 이노 계열은.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쓰시기 좀 편해질 겁니다. 1번 문항 이해되시죠? 이거 어떤 식으로 좀 감을 잡아야 되겠구나. 한 2주 정도, 1주인가 지금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접근하시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항 같이 읽어볼게요. 지원자님, 본인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뭐고요?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인과 회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서술해 주세요. 이거 왜 물었지? 이거 뭐야? 이거 뜬금없이 행복 뭐야? 자, SK에서 제가 이제 SK 출신이잖아요. SK 인사 담당자 출신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SK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VWBE라는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자발적, 의욕적 두뇌 활동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을 만들고 내가 그걸 추구해야 돼요. 슈펙스 추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회사가 존재하는 목표가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쓰시기 전에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SKMS라는 SK를 관통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경영관리 시스템이요. 이거는 최종현 회장님, 저도 이제 SK에서 이거 달달 외웠었어요. 전 진짜 인사 담당자라서 이걸 달달달달 외웠어. 여기에 보면 왜 SK가 행복을 강조하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SK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게 됩니다. SKMS를 반드시 읽어주셔야 돼요. 기존에는 그래서 이게 이번 문항은 사실 SK에 어울리는 사람이냐라는 보는 조직필 문항이에요. 왜 뜬금없이 행복을 물어?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난 학기에 SK 뭐 하이닉스나 이노계열 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슈퍼엑스 문항이 있었어요. 1번 문항 최고 수준의 목표 달성을 해본 문항 자발적으로 뭐 이 문항이 나왔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이 문항으로 대체된 거예요. 기존에는 이 슈펙스 문항을 통해서 SKMS에 나온 그 조직핏을 검증을 했다면 올해 요번 상반기에는 행복감 문항으로 이 조직핏 문항이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팁을 드린다면 행복을 묻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부터 읽으셔야 돼요. 자, 요거 저랑 같이 SKMS 한번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구글에서 SKMS를 검색을 하시면 요 사이트가 나와요. SK 사이트. 제가 이 저작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 그대로 들어가서 그냥 가이드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www.sk.co.kr 여기서 이제 SKMS 뭐 여기를 들어가셔서 SKMS 전문 보기를 누르시면 뭐가 나오냐면 요게 뜹니다. 요게 떠요. 요런 이제 PDF 파일이 하나가 뜨는데 제가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소름 끼치실 거예요. 이거 왜 묻는 거야, SK? 행복이라는 키워드가요. 57번 나옵니다. 이 책에. 이해되시죠? 보시면 자 처음에 SK 2000년대 이해관계자의 행복과 시스템 적용 설계 구성원 행복을 SK 경영의 지향점은 구성원의 행복으로 정립했다. 그리고 이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VWB를 통한 슈펙스 추구. 그래서 SK에서 일할 때 행복, 구성원 행복을 함께 키워내서 구성원 행복, 구성원의 행복, 그래서 구성원의 행복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SKMS를 읽어보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이유, 삶의 이유가 뭐냐면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회사의 존재 이유도 그거야.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행복은 굉장히 중요한 SK에서의 키워드입니다. 경영 철학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어디서 인터넷에서 이 문화 분석 이상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야. 저처럼 SK 출신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경영 철학 자체에 구성원의 지속적 행복이라는 게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 SK에서 함께 할 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SK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SK가 만든 행복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자, 구성원의 지속적 행복. 이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SK, 정말 SK 가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 이거죠. VWB를 더 슈펙스 추가 결국엔 행복을 키워나가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제 왜 SK에서 행복관을 여러분들의 왜 묻는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도 아예 이 보완점도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다음에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때가 왜 어쩌때 요때 제가 SK를 다닐 때거든요. 요때 04년도 요때인데 이때 이게 계정이 들어갔을 때 이거 좀 내릴게요. 계정이 들어갔을 때 저희 배지가 바뀌었어요. 배지가 나비로 바뀌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행복 날개예요. 행복 날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문항 들어갈게요. 이게 왜 나온지 알겠죠? 배경도 알겠고 이거부터 읽어야 돼요. SKMS를 읽고 SK그룹의 행복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한번 확인하고 서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방향이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건 이런 거야. 재정의부터 들어간 거죠. 지원자님 본인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 가족들이랑 저녁 때 이렇게 맛있는 치킨에 맥주 한잔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갖기 위해서는 뭐 적당한 뭐 금전적인 여유, 그리고 치킨 한 마리를 할 수 있는 그거,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은 직장에서 열심히 자아 실현을 한다는 느낌,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뭐 이건 이제 제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있을 거예요. 뭐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실현일 수도 있고 뭔가 막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사랑일 수도 있고 뭐 직원 간의 사랑, 직원 간의 뭐 우애, 전우애 이런 것도 사실 사랑이잖아요. 동료애. 뭐 되게 많아요.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떨 때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이건 정답이 없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다. 그리고 그걸 추구하려면 내가 그것들을 계속 이뤄나가려면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될까를 SKMS를 좀 읽어보시면 감이 조금 오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SK 이노 계열의 두 개 문항, 요번에 바뀐 두 개 문항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문항 어떠세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처음 봤죠? 네. 음. 제가 SK 출신이기 때문에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